독서 사회문화 8번째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 할게. 채무는 돈을 빌리는 거지.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하기 전에 우리 여기는 채무자, 채권자 알아야 된다. 자, 채무자는요,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야.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돈 빌린 사람. 빌린 사람이고, 빌린 사람.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이겠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빌려준 사람이겠지. 빌려준 사람. 자, 그러면 변제는 뭘까? 변제는 돈을 갚는 것. 변제는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빌린 돈을 갚는 것. 금전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여기 지금 개념이 나왔다, 그지? 개념이. 금전소비 대차 계약은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한 계약. 금전소비 대차 계약. 빌려주고 받기로 한 거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우리 변제라고 앞에 적어놨지, 그지?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자, 채무자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 그러니까 1억도 빌리고 2억도 빌리고 3억도 빌리고 그랬어. 또는 자, 요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우리 밑에 얘기하는 한 채권자가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A 경우라고 하자. 그리고 원금 위에, 원금뿐만 아니고 이자나 변제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갚는 행위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 자, 요게 B의 경우고, 그 다음에 돈을 갚는데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전부 갚기에는 돈이 부족해요. 요게 C의 경우야. 1일 때 A, B, C의 경우에 어떤 채무를, 어떤 걸 먼저 갚아야 할지, 내가 어떤 채무자 A씨가 B씨에게 1억, 2억, 3억을 빌렸어. 여러 목적으로 빌렸지, 그지? 그러면 돈이 부족해. 그럼 뭐부터 갚아야 될까? 그리고 원금하고 이자도 있어. 거기 비용도 있었어. 그거 먼저 해야 될까? 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채무를 먼저 갚아야지 정해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하고 채권자 사이에 다 돈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질문했다, 그지?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했고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으면요.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돈을 특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이다. 자, 합의도 그러니까 1억 빌리고 2억 빌리고 3억 빌리면 내가 2억부터 먼저 갚을게요. 좋아, 2억부터 먼저 갚아. 나 우선 이자만 주고요. 조금 이따 돈 갚을게. 그렇게 이렇게 합의가 있으면 괜찮은데 합의도 없고요. 둘 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법률에 따라 변제를 충당할 채무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밑에부터 어떻게 해요? 법률에 따라 어떻게 돈을 갚아야 되는지 정해주고 그 정해진 게 이제 나오겠지, 그지? 자, 1문단 정리해 볼게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빌리고자 하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한 거지.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한 계약인데, 근데 자, 근데 A 경우에는 어때요? A 경우에는 자, 채무자가요. 한 채권자에게 한 채권자에게 같은 목적에 여러 채권이 있는 거야. 여러 채권이 있고, B의 경우에는, 경우 B는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비용도 갚아야 되는데, 이거 뭐 먼저 할까? C의 경우에는, 자, 채무 전부 소멸해. 전부 소멸에 부족한 거야.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제 이 문단부터 나오는 거야. 자, 이 문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첫째 이행 도기. 자, A의 경우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거야. A 유형에 앞에 A 유형 여러 채무가 있을 때 있잖아. A 유형에 자, 첫 번째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도래한 채무 중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자, 예를 들었다. 갚기로 한 날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갚아야 할 날이 지난 채무가 하나씩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갚아야 지난 채무. 그지? 후자에 지난 그의 돈을 먼저 충당하는 것이다.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첫 번째 A 유형에 여러 채무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도래한 채무부터 이행기가 갚아야 할 날짜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부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한테 첫 번째 5억을 빌리고 두 번째는 3억을 빌리고 세 번째는 1억을 빌렸어. 얘는 2024년 3월 1일이 맞고 2024년 얘는 5월 1일이고 2024년 6월 1일이야. 그럼 뭐부터 갚아야 되는 거야? D급부터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런 유형이 있다면 요 유형이 있다면 뭐부터? D급부터 갚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기, 이행기, 도래 여부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갚아야 할 날짜가 차이가 없는 거야. 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둘 다 아직 갚아야 될 날짜가 아니야. 아니 둘 다 갚아야 될 날짜가 넘어버렸어. 그러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리가 다른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면 대출금리가 높은 것을 먼저 갚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유형 좀 밑에 적을까? 자, 빌렸는데 기억은요 5억 자 그래야 3억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자가 5%고 얘는 이자가 3%야. 그러면 이제 둘 다 있잖아. 둘 다 기간이 지났어. 얘가 다 있잖아. 2024년 3월 1일이야. 2024년 3월 둘 다 기간이 다 뭐 3월 5일 둘 다 지나버렸어. 지금 지나버렸지, 그치? 두 번째 유형은요. 자, 이행기가 둘 다 이렇게 도래했거나 둘 다 자, 도래 시기 하고 도래 시기가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는 것은 둘 다 지났거나 둘 다 아직 안 왔어. 그러면 뭐부터 갚아야 될까? 채무자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부터.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부터. 이익이 되는 것부터. 자, 뭐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니? 기업이 채무자한테 이익이 되지. 이런 경우에 기업이요? 기업부터 갚아야 되는 거야. 기업이 이자가 몇 프로야? 5%니까 채무자가 지금 내야 될 이자가 많잖아. 그지? 5%이므로 자, 이걸 갚아야지 이익이 큰 거야. 5%이므로 이게 채무자에게 이익이야. 얘는 5% 이자를 내야 되고 뒤에는 3%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5%짜리부터 내가 이제 막 1억이 생겼다 그러면 5억짜리 1억을 먼저 갚는 거야. 얘는 이자가 5%였으니까. 얘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요. 자, 첫 번째 유형 받고 첫 번째 유형은요.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둘 다 이행기가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익이 되는 것부터. 세 번째는요. 대출 금리 등 변제에 의한 이익이 같은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의 변제의 돈을 먼저 충당한다. 자, 대출 금리 등 변제로 인한 이익이 같은 상황. 그러니까 둘 다 5%야. 그러면 채무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만약 채무 두 개 모두 갚을 날이 지났다면 갚아야 할 날이 더 오래된 채무를 갚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경우에가. 대출, 여기는 봐봐. 대출금리 5%, 3%였지. 그지? 세 번째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자, 둘 다, 기억은 5억이고, 자, 이자가 얘도 3%야. 니은 3억이고, 이자가 얘도 3%야. 날짜는 다 이제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5일 둘 다 날짜가 지났어.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대출 금리 등 변제에 대한 변제에 대한 얘는 앞에 거는 아예 5% 3%라고 해가지고 차이가 났지. 그지? 근데 변제에 대한 이익이 차이가 없어. 이익의 차이가 없다면 뭐부터 한다? 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부터. 먼저 갚아야, 날짜가 먼저인 것부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부터. 뭐부터 해야 돼? 여기서는 기억을 먼저 해야지. 그치? 기억을. 그러면, 자, 둘 다 지났다면. 우리, 이거 뭐, 둘 다, 기억력 둘 다 지났지. 그치? 둘 다 지났다면 똑같네. 지났다면 뭐부터? 먼저인 것부터. 둘 다 지났다면 더 오래된 채무부터. 더 오래된 채무부터. 그럼 당연히 기억부터 해야지. 얘가 만일 니은이요. 아직 안 됐으면 당연히 기억부터 해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행기 및 이행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같다면 채무에게 비례하여 변제할 돈을 충당한다. 자, 모두 이제 네 번째 경우에는 봐봐. 네 번째 경우에는 자, 기억은 5억인데 얘가 3%고 얘 갚을 날짜 지났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3억인데 얘도 이자가 3%야. 얘도 갚을 날짜가 지났어. 3월 5일로 갚을 날짜가 지났어. 디귿은 1억인데 얘도 똑같이 3%야. 얘도 갚을 날짜가 3월 9일이어서 지났어. 이게 그럴 때는 뭐부터냐? 비례해가지고. 네 번째는요. 이런 경우에는 자
모든 상황이 같은 거야. 이행기도 같고요. 그리고 이익도 동일한 거야. 그러면 뭐 하라고요? 채무에게 비례해. 채무에게 비례해서. 자, 기억 5, 니은 3, 디귿 1 이렇게 갚으라는 거야. 나에게 지금 1억이 돈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억에 50%, 니은에 30%, 디귿에 10% 이렇게 갚으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갚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한편. 자, 그 다음에 한편. 그러면 요거랑 다른 경우, 요게 지금 요 경우가 다 무슨 경우야? 요까지가 다 A 유형이었지. 요거랑 다른 경우가 나오니까 한편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B 유형이 나오는 거야. B 유형이 뭐였니? 우리 앞에 봐봐. B 유형이 원금, 이자, 비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B 유형은 뭐? 원금과 그리고 이자와 비용을 갚아야 될 때 뭐부터 갚을까요? 할 때 원금뿐만 아니고 비용, 이자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비용, 총이자, 채무의 원금 순서로. 자, 비용 먼저 갚고 얘가 1번. 비용 얘가 1번으로 1번으로 변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이자 이거 두 번째 변제 2번으로 변제하고 원금을 세 번째로 갚으라는 거야. 중단해야 되고 근데 비용이요. 자, 비용이 특별한 다른 의사표시 없을 시 채무가 다. 자, 이 비용은요. 특별한 의사표시 없다. 의사표시 없을 경우 누가? 채무자가 부담해요. 채무자 부담이지만 자, 근데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주소 이전 등 채권자의 행위로 인한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만일 자, 채권자 행위로 비용이 부담하잖아. 그지? 비용 부담하면 이 증가액은 누가 뭐야? 이 증가액은 이것 증가한 만큼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 비용은 채무자가 하는데 채권자가 뭔가를 해가지고 비용이 주소 이전 같은 거 해가지고 채무자가 증가하면 그거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자, 또 금전에 대한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그리고 자, 여기 B유형이 요거 끝이고 C유형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되고 채무의 변제는 어디서?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되고 요게 법률상으로 정해진 거야. 그리고 자,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채무 변제. 영업에 관한 채무 변제는 어디서 해야 된다? 영업장에서. 이것도 법률로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게 2문단이야. 2문단에는 1문단에서 얘기했던 A, B, C 유형에 대해서 자,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법률 정해진 게 자기네들끼리 합의가 있었으면 괜찮고 합의가 없었으면 법률로 정해진 걸 얘기하고 세 번째 문단은 이제 변제는요. 돈 갚는 건 당연히 채무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제3자에게도 변제받아도 상관없지. 어떻게든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치? 예컨대 채권자 갑이 입장에서 빌려준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돈을 갚는 사람이 채무자인 을이건
제3자인 병이건, 자, 이 받는 값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3자 대신 변제하면, 그러면 제3자가 대신 변제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제3자가 다시 이 병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을에게 돈을 받아야겠지, 그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을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을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제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이 병이 채권자가 되는 거야. 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어. 하지만요, 을에게 채권자가 병으로 바꾸는 것이 이전보다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병으로 바꾸는 건 난 이전보다 안 좋아. 얘는 너무 나를 귀찮게 안 좋아. 변제 장소, 변제 과정 등에서 값보다 병에게 갚는 것이 불리하거나 불편하다면 제3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면 대신 변제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근데 다만 채무자와 제3자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야? 내가 병이요.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을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아니, 을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러면 을이 그 돈 갖고 이제 아니다. 자, 다시 착각했다. 자, 채무자와 제3자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자,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것이 제3자의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얘한테 돈을 안 갚아주면 자꾸 이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이 을에게, 자, 병이 선생님이 담보대출하고 잠깐 착각했어. 밑에 얘가 나왔는데 다시 할게. 이하고 병하고 을하고 갑이 있어. 내가 선생님 착각을 해가지고 병이, 자, 얘가 이렇게,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지, 그지? 채무자인데 이렇게 대신 갚아줄 수 있어. 갚아줄 수 있는데 을이 싫다고 하면 병은 못 갚아요. 근데 요게 법률상 관계 있어. 관계 있는 게 뭐냐면 을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병이 대신 갚기로 세 명이 계약을 했어. 얘가 그런 보증을 쓴 거지. 이 을이 안 갚으면요, 내가 대신 갑에게 갚을게 했는데 얘가 안 갚고 있어. 그러면 병은 자꾸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자꾸 늘 거 아니야. 그러면 변제가 늦어져 발생한 이자를 자신이 부담해야 해. 그러면 병이 손해지, 그지? 그럴 때는 얘가 대신 갚는 게 을이 동의 없어도 대신 갚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잠깐 하다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산문단에 보면, 자, 일단 원칙은 뭐야? 원칙은 누가 갚아야 돼? 원칙은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야.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지만 제3자가 할 수가 있어. 제3자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만일 채권자 갑이 있고, 그리고 채무자 을이 있고, 제3자 병이 있으면 원칙은 을이 갑에게 갚는 거지, 그지? 근데 자, 이렇게 뭐 채권자 갑은요, 누가 갚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갑이 갚든 을이 받든 누가 갚아줘도 상관없고요. 자, 채무자 을은요, 제3자 병이 갚아주는 거. 병에게 갚는 것이 병에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갚아주면
예, 변제를 했지, 그지? 변제를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지. 변제를 하면 병이 이제 을에게 채권자가 되는 거지, 그지? 채권자가 되는데, 근데 병에게요, 을이 병에게 갚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리하면 병이 갚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 자, 얘는 갚아주면요. 자, 을의 채무를 변제해주면 얘가 뭐가 돼? 변제해주면 을에게 병이 채권자가 되지, 그지? 채권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을이 만약에 거부하잖아, 그지? 거부하면 안 되지, 그지? 그렇지만 을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을과 병이 법률상 관계가 있으면 법률상 관계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을이 못 갚으면 병이 대신 갚기로 했다. 이렇게 법률 관계가 있으면 병이 갚는 것이 병에게 이익이 된다면 을의 동의 없어도 변제할 수 있어. 을의 동의 없이도 변제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4문단 갈게요. 자, 채권자가 아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하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을 C를 갖다가 B로 착각하고 돈을 갚을 수가 있잖아, 그치?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준점유자. 우리 돈 대신 갚아준 사람을 제3자라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긴 준점유자라 해요. 여기서 외관이라는 것은 외관이랑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야. 뭐 신분증을 갖고 있다든지 생김새가 아주 닮았다든지 아니면 신분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예금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예금 채권자의 도장하고 신분증을 갖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자, 우리 돈을 갖다 은행에 맡겼어. 그럼 은행이 채무자가 되고 돈을 맡긴 사람, 예금한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맡긴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장하고 비밀번호 다 알아서 신분증까지 갔어. 생긴 것도 비슷해.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요? 준점유자라고 했지. 예금의 준점유자라고 해요.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요. 채권을 행사하는 이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이도 준점유자야. 내가 채권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 이 채권자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준점유자가 된다는 거야. 채권이 준점유자에게요. 변제하는데 나쁜 의도가 없어. 내가 사기칠 의도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 사람 확인했어.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그때 내가 돈을 줬잖아, 그지? 그러면 채무가 소멸되는 거야. 나 돈 갚은 거야. 그러면 갚은 게 되는 거야. 나는 너인 줄 알고 돈 갚았어. 너 뭐 생긴 것도 너하고 비슷했고 신분증도 갖고 있었고 사용증서도 그 애가 갖고 있었어. 그리고 도장하고 다 갖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줬어. 그러면 나는 돈 준 게 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안 받았어. 다시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점유자에게 변제할 때 준 점유자를 실제 채권자라고 믿었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믿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한 거 없어. 잘못 없어. 그러면 그에게 변제하더라도 채무가 소멸된 거야. 그럼 과실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 사문단은요. 사문단 준 점유자가 나왔지. 그지? 사문단은 자 사문단 또 죽었네. 준 점유자가 나왔는데요. 준 점유자는요. 채권자야 아니야? 채권자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아니고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야 주장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채권자의 대리인도 플러스 채권자의 대리인도 준 점유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준 점유자는요. 채권자라고 믿게 하는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야. 외관을 갖춘 자. 얘는 생김새가 비슷해요. 또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도장하고 인감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변제한 거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가요. 소멸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니? 내가 이 준 점유자에게 돈을 줬어. 그러면 내 빌린 게 없어지려면 첫째, 나쁜 의도가 없어야 돼. 사기치거나 이런 나쁜 의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야.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 점유자를 실제 채권자라고 믿은 거야. 실제 채권자라 믿고요. 그리고 믿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으면 되는 거야. 실수가 없으면 그러면 소멸돼서 내 돈 갚은 게 인정되는 거야. 산문단하고 사문단의 차이가 뭘까요? 산문단은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제3자야. 채권자, 채무자가 나오는데 채권자, 채무자가 나오긴 해. 그런데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제3자가 나오고 똑같이 채권자, 채무자가 나오는데 채권자 대신 돈을 받아간 준 점유자가 나오는 거야. 차이가 있지? 마지막에 이제 5문단 갈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동안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그러니까 내가 2024년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는데요. 6월달에 돈을 생긴 거야. 지금 생각 6월달에 갚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중요하다.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갚아야 되는 거야. 6월달 갚아도 7, 8, 9, 10, 11, 12 이 나머지 이자는 갚아야 되는 거야. 돈을 빌려줄 때 갚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는 이익을 둘 다 기한 이익은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둘 다 이익을 받는 거야. 그 기간 안에. 채무자는 어떤 이익을 받을까? 그 기한 안에는 12월 31일까지는 원금 상환을 독촉받지 않고요. 돈 미리 내놔라고 안 하는 거야. 원금을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요. 이게 이제 채무자의 기한 이익이 되고요. 채권자는요, 이때까지 이자를 받겠지, 그지? 이자, 수익 등의 이익을 받는데, 이게 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기한 이익이 있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자가요, 자, 내가 일찍 갚아가지고 내가 일찍 갚음으로써 나는, 12월 31일까지 돈 안 쓸 거야. 이거 자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 근데 채권자는 12월 31일까지 이자 받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채권자 이익을 갖다 내가 일찍 갚는다고 나 이자 안 줄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법률에서는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런 장치, 법률로, 이게 뭐야? 이게 법률로 정한 이유지, 그지? 이거에 법률로 변제를 정한 이유가 뭐라고요? 둘 다 권리와 채권자, 채무자 다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일단 오문단 보면 우리 기한을 정해두고요. 이자를 받는 경우에 자, 기한을 정해두고 이자를 받는 경우 기한 이익이라는 게 있지.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기한의 이익이요. 뭐냐? 자, 채권자는요. 이자 수익이지. 이자를 갖다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요. 상한 독촉 없이 원금 사용이지. 상한 독촉 없이 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원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자, 기한 안에 변제하면 기간은 뭐 기간이라 할까? 기한 하자 그냥. 기한 안에 변제를 할 거면 채무자 자기 이익은요. 자, 그러면 채무자의 기한 이익은 포기 가능해요. 근데 채권자 기한 이익이 포기 불가능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돼? 기한까지 변제하더라도 이자는 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니? 자, 채권자, 채무자, 권리와 채권자, 채무자,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